아파트 시장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. 기존에 지금 22년도 이전에 1단계에서 분양을 했던 30평대가 약 한 4억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천 정도, 이 정도로 분양이 이루어졌었죠. 그게 한때 한 7억까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했었는데 거의 더블 정도 치고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좀 아파트 시장이 거품이 많이 빠졌죠. 그래서 분양가 쪽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23년도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,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오른다. 오를 수밖에 없다. 근데 무조건 오른다. 오를 수밖에 없다.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검단 신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분양가 자체를 싸게 했어요. 근데 왜 싸게 했냐?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을 시켰어요. 분양가 상한제가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,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행 주체는 인천시와 LH겠죠. 얘네가 이 정부 기관에서 일반 건설사에다가 아파트 부지를 분양을 해줄 때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해줬어요. 그러면서 분양가를 얼마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제한을 시키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 국민들께서는 좀 더 저렴하고 싼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겠죠.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시켰어요. 그래서 모든 건설사들이 착공계획과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우리는 이 30평대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설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가격을 분양가를 내려라 이렇게 각 구청이나 담당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률을 계산을 해서 자꾸 분양가를 못 올리게끔 막는 제도다.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물가 연동제라는 것을 꼭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물가 연동제라는 것은 뭐냐?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작년에 공사를 22년도에 공사 수주를 10억을 했어요.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5억을 공사를 마무리하고 23년도에 나머지 해야 될 공사 금액이 5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. 그런데 물가 플러스 인건비가 30%가 올랐어요. 그러면 건설사는 남은 23년도에 공사한 5억이 적자 공사를 하겠죠. 이것을 막고자 해서 건축법에다가 물가 연동제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30% 물가 오른 거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줘라. 그럼 1억 5천이 더 이제 정부 공사에서는 1억 5천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5억,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3년도 5억 남아있는 공사에서 1억 5천을 더하면 6억 5천이 되는 거예요. 공사비가. 그래서 11억 5천이 되는 거예요. 총 공사비가.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, 물론 땅은 그 이전에 사놨어요. 각 건설사가. 1단지, 2단지, 3단지에 대한 땅 매입은 미리 해놨지만은 땅값은 안 올랐으나 물가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그럼 물가와 인건비 오른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23년도에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거라고요. 오른 퍼센티지만큼. 그랬을 때 제가 추측하건대,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은 23년도에 30평대 아파트가 분양가는 약 5억에 근접할 것이다. 5억에 근접을 해도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 단체에서 물가 상한제를 가지고 분양가를 더 내리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죠. 여기에 지금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금리죠. 이게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게 하나가 딱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파트 값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를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, 무릎 정도 내려왔다, 발목까지 내려왔다, 지금 이 선에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, 원하는 동, 원하는 층수, 이런 거를 지금 잡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.